36년 만에 찾아오는 정월대보름의 핏빛 블러드문이 우리 머리 위에서 펼쳐지기 직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3월 3일 정월대보름은 단순히 달이 밝은 날이 아니라 달이 지구의 그림자에 완전히 숨어버리는 개기월식이 일어나는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저녁 8시 4분부터 약 59분 동안 한반도 전역에서 이 경이로운 우주쇼를 목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구 그림자에 가려진다면 달이 아예 캄캄하게 보이지 않아야 할 텐데 왜 하필이면 무서우리만큼 붉은색으로 변하는 걸까요? 이 붉은 달 속에 숨겨진 놀라운 과학적 비밀은 잠시 후 영상 중반부에서 아주 쉽게 풀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평소보다 조금 더 상세한 정보를 담아 약 15분 분량으로 준비했습니다. 먼저 우리 한반도를 둘러싼 기압계의 거대한 변화와 이번 저기압의 이동 경로를 정밀하게 분석해보겠습니다. 이어서 서울부터 독도까지 전국 17개 주요 도시의 상세한 기온과 날씨 상황을 하나하나 짚어드릴 것입니다. 또한 농민분들과 운전자분들, 그리고 기온 변화에 취약한 어르신들을 위한 맞춤형 생활조언도 꼼꼼히 챙겼습니다. 마지막에는 이번 개기월식을 가장 선명하게 볼 수 있는 명당과 관측 팁까지 모두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한반도 주변의 기상지도를 보면 겨울의 제왕이었던 시베리아 고기압이 서서히 힘을 잃고 북쪽으로 물러나고 있는 모습이 뚜렷합니다. 이 틈을 타서 대만 부근에서 세력을 키운 저기압이 편서풍이라는 거대한 공기의 흐름을 타고 남해상을 향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마치 잔잔한 호수 위에 종이배가 흘러가듯 이 저기압은 우리나라 남쪽 해상을 통과하며 전국에 짙은 구름을 들이우고 있습니다. 지금 하늘이 뿌옇고 흐린 이유는 이 저기압이 몰고 온 습한 공기가 높은 하늘에서 구름 이불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이 구름층이 밤사이 지표면의 열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막아주는 보온 효과를 내면서 당분간 극심한 한파 걱정은 덜으셔도 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차가운 대륙의 공기와 따뜻한 남쪽의 공기가 힘겨루기를 하는 매우 불안정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제주도 남쪽 해상에서 이 두 기단이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저기압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저기압이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며 동해안으로 습한 동풍을 밀어넣을 때는 강원 영동 지방에 갑작스러운 봄폭설이 내릴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동풍 강수 현상이라고 부르는데 이번 주말과 다음 주 초 사이 이 흐름을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기온이 조금만 낮아져도 비가 아닌 무거운 습설로 변해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에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지역별로 구체적인 날씨가 어떻게 전개될지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중심, 서울은 내일 최저기온 0도, 최고기온 8도로 평년 수준의 온화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다만 수도권 전역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을 만큼 대기가 매우 메마른 상태입니다. 작은 불씨가 강한 바람을 타고 큰 불로 번질 위험이 매우 높으니 산행이나 야외 활동 시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천은 최저 1도 최고 7도로 바다의 영향을 받아 서울보다 낮 기온이 1도 정도 낮게 형성되겠습니다. 수원은 최저 영하 1도 최고 9도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으니 옷차림에 신경 쓰셔야 합니다. 강원권의 춘천은 최저 영하 3도 최고 8도로 아침 기온이 여전히 영하권에 머물며 쌀쌀하겠습니다. 많은 분이 걱정하시는 강릉은 내일 최저 2도 최고 7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댓글을 보면 강릉 지역의 가뭄 때문에 물 부족이 심각하다는 소식을 많이 전해주고 계십니다. 실제로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예년의 절반 수준에 불과해 농민분들의 시름이 깊은 상황입니다. 이번 저기압의 영향으로 강릉을 포함한 영동 지방에 약간의 비나 눈이 예보되어 있습니다. 비록 가뭄을 완전히 끝내기에는 부족한 양이지만 메마른 대지를 적시고 먼지를 잠재우는 귀한 단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잠깐 흥미롭고 유익한 사실 하나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어르신들이나 평소 관절이 좋지 않은 분들이 저기압이 다가오면 무릎이 먼저 반응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자주 보셨을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니라 과학적인 근거가 명확한 현상입니다. 기압이 낮아지면 관절 내부를 누르던 외부 압력이 약해지면서 관절 안의 조직이 상대적으로 팽창하게 됩니다. 이 팽창된 조직이 주변 신경을 자극하면서 통증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몸 어딘가가 뻐근하시다면 우리 동네로 저기압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신호로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충청권 예보입니다. 대전은 최저 1도 최고 10도로 야외 활동하기에 아주 적당하고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세종과 청주 역시 최저기온 0도에서 2도 사이 최고기온은 11도까지 오르며 완연한 봄 기운을 내뿜겠습니다. 충청 내륙지방은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으니 이른 아침 운전하시는 분들은 앞차와의 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호남권의 전주와 광주는 내일 최저 3도, 최고 12도로 전국에서 가장 따뜻한 축에 속하겠습니다. 남부지방의 들녘에는 벌써 냉이나 쑥 같은 봄나물들이 고개를 내밀고 있을 만큼 기온이 안정적입니다. 목포는 최저 4도 최고 10도로 예상되며 해안가를 중심으로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겠습니다. 서해남부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으니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최신 기상특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영남권의 대구는 최저 2도 최고 11도로 쾌청한 하늘 아래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겠습니다. 부산과 울산은 최저 5도에서 6도 최고 12도로
바다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과 함께 온화한 날씨가 지속되겠습니다. 창원 역시 최저4도 최고 11도로 활동하기 매우 좋은 여건이 갖춰지겠습니다. 다만 영남 해안가 역시 너울에 의한 높은 파도가 방파제를 넘을 수 있으니 낚시객이나 관광객 여러분은 안전사고에 유의하십시오. 제주도는 이번 저기압의 경로와 가장 가깝습니다. 최저 8도 최고 13도로 기온은 가장 높지만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강한 비바람이 예상됩니다. 특히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10mm 내외에 제법 굵은 빗줄기가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하늘길과 바닷길 이용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니 여행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미리 운항 정보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울릉도와 독도는 최저 2도, 최고 6도로 동해의 거친 물결과 함께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제 우리 삶에 꼭 필요한 구체적인 생활 조언을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먼저 직장인과 학생 여러분, 내일 출근길과 등굣길에는 얇은 옷을 여러 겹 겹쳐 입는 레이어드 룩을 추천합니다. 낮에는 따뜻한 봄볕에 외투가 거추장스럽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해가 지는 퇴근 시간부터는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목을 따뜻하게 보호하는 것만으로도 체온 유지에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운전자 여러분께서는 교량이나 터널 진출 입로를 지날 때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낮 동안 녹았던 눈이나 비가 밤사이 기온이 내려가면서 도로 위에 얇은 얼음막을 만드는 블랙아이스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이기에 영동고속도로나 중부내륙고속도로 등 산간 지역 도로를 주행하실 때는 규정 속도보다 20% 정도 감속 운행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우리 농민 여러분의 발걸음도 무척 분주해지는 시기입니다.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이미 겨울초나 시금치 쪽파 같은 채소들이 동면에서 깨어나 파란 싹을 틔우고 있습니다. 비가 예보된 지역에서는 비닐 멀칭이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하시고 배수로에 쌓인 이물질을 미리 제거하여 물 빠짐이 원활하게 해주십시오. 강원 영동 지역 농민분들은 비가 눈으로 변해 쌓일 경우 시설 하우스가 무너질 위험이 있으니 보강 기둥을 점검하는 등 대비가 필요합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과 건강이 염려되는 취약계층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저기압이 통과할 때는 기압 변화로 인해 평소보다 쉽게 피로감을 느끼거나 심혈관 질환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따뜻한 물을 자주 섭취하여 혈액순환을 돕고 실내 온도를 20도에서 22도 사이로 쾌적하게 유지해 주십시오. 가능하다면 무리한 바깥 활동보다는 실내에서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며 컨디션을 관리하시길 권합니다. 자, 이제 아까 영상 초반에 던졌던 흥미로운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릴 시간입니다. 개기월식 때 달이 왜 붉은색의 블러드문으로 변하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것은 지구가 달에게 보내는 노을빛이기 때문입니다. 태양빛이 지구 대기를 통과할 때 파장이 짧은 보라색이나 파란색 빛은 공기 입자에 부딪혀 사방으로 흩어집니다. 하지만 파장이 긴 붉은색 빛은 지구 대기를 뚫고 지나가면서 안쪽으로 굴절되어 지구 그림자 속의 숨은 달에 도달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보는 붉은 달은 지구의 모든 곳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노을빛이 달에 반사되어 우리 눈에 들어오는 장엄한 현상입니다. 이번 개기월식은 3월 3일 저녁 6시 50분 부분 월식을 시작으로 밤 8시 4분부터 9시 3분까지 59분 동안 절정에 달합니다. 이 시간 동안 달은 완전히 지구 본그림자에 들어가 붉고 신비로운 자태를 뽐내게 될 것입니다. 정월 대보름이라는 상징적인 날에 이런 현상을 보는 것은 1990년 이후 36년 만이며 이번 기회를 놓치면 3년 뒤인 2029년 새해 첫날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미국이나 서유럽 같은 지구 반대편에서는 달이 뜨기 전이나 질 무렵에 일어나 관측이 어렵지만 다행히 우리나라는 전 과정을 볼 수 있는 전 세계 최고의 관측 명당입니다. 망원경이나 쌍안경이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개기월식은 맨눈으로도 충분히 그 감동을 느낄 수 있습니다. 주변에 높은 건물이나 밝은 조명이 없는 탁 트인 곳을 미리 찾아두시면 좋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정월 대보름 달집 태우기 행사에 참여하시거나 조용한 산책로에서 붉게 변해가는 달을 보며 소원을 빌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우주가 선사하는 이 신비로운 선물은 바쁜 일상 속에서 잊고 지냈던 자연의 경외감을 다시금 일깨워줄 것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소식을 3가지로 간략하게 요약해보겠습니다. 첫째, 시베리아 고기압이 물러나고 저기압이 지나며 당분간 온화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기온차에 따른 건강관리는 필수입니다. 둘째, 강원 영동과 남부지방 제주도에는 단비 소식이 있으나 양이 충분치 않으므로 가뭄과 화재 예방에 계속 힘써야 합니다. 셋째, 3월 3일 저녁 8시 4분 36년 만에 정월대보름 블러드문을 가족과 함께 꼭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기상 상황은 실시간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 7시에 더 정확하고 상세한 업데이트 정보를 가지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한반도의 날씨 변화와 중요한 기상특보를 가장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물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강원도와 남부, 일부 지역 주민 여러분, 이번 비 소식이 조금이나마 위로와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도 안전하고 따뜻하며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